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최근 한국과 같은 취급하지 말라며 입에 거품을 물던 일본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혐한 영레발의 법칙이 어김없이 발동됐습니다. 작년 3월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이 가장 큰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테드로스는 바로 다음날 돌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다음날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감염 사례 중 80%가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이렇게 세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의문을 품고 취재한 결과 일본 정부의 요구가 있었던 게 밝혀졌습니다. 이 당시는 천지 사태 때문에 하루 확진자가 900명 이상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방역이 망신을 당했고 이러다가 코로나로 전국이 잠식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도 쏟아지던 시기였죠.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한국과 자신을 같은 국가 대열에 합류시키지 말라고 WHO에 요구했고 WHO는 다음날 수정 발언을 한 겁니다. 작년 2월에 WHO가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나온 감염자 수를 일본 확진자 수에 합쳐 발표하자 일본은 또 항의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상륙전 감염됐으니 일본 통계에 넣지 말라고 항의했고 WHO는 또 병맛스럽게 크루즈선 감염자들을 기타국으로 표시해 일본 확진자와는 따로 집계했습니다. 당시 일본 후생노동상 가토 가스노부까지 나서서 WHO에 항의한 결과를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이 병맛 집계를 선보인 바로 다음날 WHO는 일본 정부가 지원금 1천만 달러를 내줬다며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아베가 또 뒷돈을 쓴 거죠. 그래놓고 당시 아베는 코로나에 적절히 대처했다며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일본이 자기네는 한국과는 다르다며 입에 거품을 문 사건은 지금 보면 꽁트가 따로 없습니다. 팩스로 감염자 수 취합하고 수기로 엑셀 작성하느라 확진자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본 대신 한국이 대신 총대 메고 욕을 먹었으니 말이죠. 한국은 천지 사태 당시 국가 총역량을 동원해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란 기술은 다 활용했습니다. 천지 사태가 잦아들었을 무렵 곳곳에서 또 지역 감염이 발생했고 5월에는 이태원 클럽발 감염도 터졌죠. 그런데 이 당시 전 세계에서 또 조롱을 당하고 한국인들마저 안타까워했지만 전문가들은 달랐습니다. 이 당시 전 역학조사관인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결국 다 찾게 된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력을 총동원하면 문제없다는 겁니다. 천지 구로 콜센터 사태가 났을 때도 GPS를 이용해 결국 관련자들을 100% 다 찾아냈죠. 여름을 맞아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 지난 12월 들어 감염자가 폭발했습니다. 그래도 질병관리청은 FM대로 추적, 격리, 검사를 총동원했고 지금은 일일 확진자 수가 12월에 비해 3배 이상 감소 추세에 들어섰습니다. 요즘 일본은 또 한국과 다른 면모를 착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게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두고 취소다 아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말이 오락가락하는데 만약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확정된다면 일본 도쿄는 올림픽이 2번이나 취소되는 최초의 개최지라는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한 네티즌은 어쨌든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기록이니 일본은 이런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일본을 위로했습니다. 이쯤 되면 성지순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30년 전 제작된 오토모 카츠히로 감독의 아키라라는 작품입니다. 1988년 제작된 이 SF 애니메이션은 2019년 도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속에서 도쿄는 2020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죠. 하지만 애니 속에서 도쿄는 올림픽 개최 147일 전에 폭발이 일어나 폐허가 되고 결국 올림픽을 취소하고 맙니다. 이 애니의 한 장면에서는 도쿄올림픽까지 147일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중지다 중지라는 낙서가 쓰여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IOC 위원 딕 파운드가 도쿄올림픽 개최 145일 전인 작년 2월 25일에 도쿄올림픽이 위험하다 생각되면 올림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애니메이션 속 설정으로 인해 일본 TV에서는 아키라를 다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올림픽이 아니라 도쿄가 저주받은 도시라서 그런 거다. 1940년 도쿄올림픽 취소, 2020년 도쿄올림픽 취소, 이쯤 되면 도쿄는 저주받은 도시가 맞는 것 아님? 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더 타임스를
한국을 비롯한 서양 언론들이 잇따라 도쿄올림픽 가능성을 보도하자 일본은 아니다 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제발 해라는 한국인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14일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1월 18일에는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역시 방송에 출연해 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되는 3월 하순이 되면 취소 결정이 판명날 것이라고 밝혔죠. 더 타임스는 1월 21일자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올림픽 취소 결정을 내렸고 2032년 대회를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폭탄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자 사카이 마나부 관방부 장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면서도 어느 시점에 와서는 취소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에 불을 지핀 거죠. 일본 내각 안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소로 결정하는 중이다. 절대 취소란 없다. 이 두 내용을 실은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이 다 다른 거죠. 이렇게 일본 정부 내에서도 올림픽 보도를 두고 손발이 안 맞는 이유는 아베의 입장, 스가의 입장과 IOC의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가는 아베가 싼 똥을 치우기 위해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어도 이렇다 할 실적 없이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어떻게든 강행해야 그나마 본전이라도 건질 수 있죠. 만약 올림픽마저 취소된다면 아베와 더 비교가 되면서 무능 총리로 낙인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는 코로나로 자기 코가 석자라 캐나다, 영국, 호주를 비롯한 올림픽 주요국들이 애초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잡기도 바쁜데 예선 전에 어떻게 선수를 내보내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아베 대신 스가가 욕을 먹고 이후 아베가 슬슬 몸이 다 회복했다며 다시 총리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는 작년 11월부터 슬슬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리직을 사임한 지 불과 2개월 만이죠. 아베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신약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 추진의원연맹,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 등의 회장직에 취임했습니다. 거기에 일본 양궁협회, 창생일본 등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단체엔 모조리 회장직으로 복귀했죠. 이들 단체에서 자민당 의원들은 아베에게 차기 총리직에 도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시 아프다는 건 페이크였냐고 아베를 응원했습니다. 아베가 정말 스가를 도와주려면 퇴임 후 한동안은 조용히 지내는 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스가가 이렇다 할 실적을 못 내놓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베가 계속 언론에 존재감을 내비추는 행동은 스가에게 부담입니다. 만약 아베가 스가 다음으로 또 총리직에 들어선 뒤 2032년 올림픽 개최권을 다시 가져온다면 아베는 영웅이 됩니다. 올림픽을 2번이나 유치한 총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IOC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IOC는 도쿄올림픽 취소설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IOC에게는 도쿄올림픽 강행이 이득입니다. IOC의 주 수입원은 TV 중계 수수료입니다. IOC는 동계,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2년마다 미국 내 독점 중계권사인 MBC 유니버설로부터 중계권 수익 개념으로 2억 달러를 받아왔습니다. 만약 일본이 손해를 무릅쓰고 무관중 올림픽으로 진행해도 IOC는 TV 중계 수수료와 광고료, 후원금, 올림픽 엠블럼 저작권료 등을 벌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금액이 축소되더라도 IOC가 벌어들인 돈 중 일부를 지원받겠죠. 그런데 올림픽이 취소된다면 IOC와 일본 둘 다 건지는 금액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심지어 일본은 그동안 투자한 돈을 다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니 IOC는 일본 기둥뿌리가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올림픽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 국회의원 역시 e스포츠 시대인데 도쿄올림픽을 취소하지 말고 비대면 올림픽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이 국회의원이 일본을 거덜낼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평창올림픽 그렇게 망하라고 고사까지 지내더니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 평창올림픽 준비 당시만 해도 일본은 온갖 방해 공작으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평창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평창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게 맞냐고 재차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10월 방송에서 도쿄도 큰일이지만 평창이 더 큰일이라며 남걱정을 시전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이 흘렀을 뿐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은 백호, 인면조, 도깨비, 쥐불놀이 등 국뽕자를 생성하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일본 올림픽 취소설이 난무하는 지금이 올림픽 실황보다 더 재밌다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성질 급한 한국인들은 그래서 취소한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현기증 난다.
그래도 꼭 대처해야 한다며 일본을 응원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벌써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고 요란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슬슬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엄프를 시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조만간 취소 발표가 날지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한인 거주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한인 동포 사회를 대표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인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매우 부적절하고 선동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한국인 비하 발언을 한 것이 한국 사위라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에 의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호건 주지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 싫다. 한국인은 끔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를 306대 232로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수 270명을 훌쩍 넘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과감한 결단력인데요. 얼마 전 트럼프가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의 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뉴욕 증권거래소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주식의 상장 폐지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주식 발행사는 더는 상장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명확한 이유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내 상장 폐지가 이미 확실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가 상장 폐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영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2주 후면 종료되는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면 미국과 중국의 화해 모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지켜오던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주 뒤 바뀔 새로운 미국에서 심상치 않은 한국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미국 연방 하원에 진출한 것인데요. 미국의 입법기관은 상원과 하원 2개로 나뉩니다. 이 중에 하원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과반수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막강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핵심 축이라 볼 수 있는 하원 의원직에 한국계 의원이 무려 4명이나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앤디 킴 민주당 의원은 뉴저지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미셸 박스틸 공화당 의원은 캘리포니아 48지구에서, 영킴 공화당 의원은 캘리포니아 39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메릴린 스트링랜드 민주당 의원은 워싱턴에서 각각 당선됐습니다. 특히 미셸 박스틸 의원, 영킴 의원,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 3명은 한인 여성 최초 연방 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역사상 한국계 여성 의원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원 4명을 확보한 것도 최초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ACS 인구 현황 추산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무려 18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950년 재미한인 인구는 고작 10,000명에 불과했는데 지난 70년 동안 180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이미 수년 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일본계 인구를 따라잡았습니다. 숫자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수많은 한인 학생들이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아이비리그에 진학했고,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의사, 변호사, 검사, 프로그램 개발자 등 고액 연봉 직업을 가지며 미국 내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박병진 씨가 연방 검사장으로 임명되었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의사들을 위한 한인 의사 커뮤니티 코러스닥이 탄생, 한인 의사 수는 무려 1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과대학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국 의사 수는 15만 명인데 이 중 무려 10%가 한국인 의사인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 중 유일하게 일본계 인사들이 미국 내 정치에 다수 입성하며 미국이 일본에 유리한 법을 만들도록 유도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에 쏠렸던 이러한 트렌드가 한국으로 빠르게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을 모두 제치고 한국이 최고의 방역국가라 평가하며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이 마스크와 진단키트가 부족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당시 한인회가 미국인들의 건넨 의료용 마스크는 미국인들이 감동하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가 뉴욕주에 21만 달러 규모의 한국산 의료용 마스크 3만 5천 장, 의료진용 마스크 1200장, 그리고 손소독제 5,000개를 기부했습니다. 이에 캐시 워컬 뉴욕주 부주지사는 한인사회의 의료용품 기부에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나는 놀랐고 감동했다. 한인사회의 아름다운 기부가 힘든 이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전했고,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를 일궈냈다. 구호물자 기승뿐만 아니라 한인사회가 그동안 보여준 우정과 연대에 감사를 표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계 미국 연방의원 4명이 당선됐다는 소식에 허창수 정경련 회장은 한국계 의원이 미 연방의회 진출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들은 단지 한국 피가 섞였을 뿐 미국인이다,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한국은 이들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할 거야 라는 매우 비관론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이름 김영호, 영김 당선인은 의원 임기를 시작하면 한국과 미국과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고 되새겼다라고 전했고, 한국 이름 박은주, 미셸 박스틸 미국 공화당 후보는 우리 가족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회를 찾아 미국에 왔다.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듯이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번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한국계 앤디 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사이라 더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했을 당시에 부통령이던 바이든 당선인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앤디 김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관계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5천만 한국인까지 놀라게 한 이 여성, 미국 연방의회에 한복을 차려입은 의원이 등장해 미 정가와 언론이 이목이 쏠렸습니다. 워싱턴 DC 의회 이사당에서 열린 연방 하원 취임 개원식에서 다른 이들은 모두 정장이나 격식을 갖춘 드레스를 착용했지만 스트릭랜드 의원은 붉은색 저고리에 짙은 푸른색 치마 차림에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스트릭랜드 의원은 1962년 서울 출생으로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전쟁 참전 주한미군 출신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계에 입문해 시의회를 경험한 뒤 타코마 시장에 당선돼 2010년부터 8년간 시장직을 지냈습니다. 미 하원의 첫 한국계 여성 의원인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한복은 내가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고 우리 어머니를 명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주, 그리고 국민의 의회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더 큰 증거이기도 하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